그 대학원생. 나는 그냥 조교야 뭐야. 약간 이런 무스갯소리 같지만 진심입니다. 네, 진심이에요. 자, 그 처음에 교재를 피면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쪽에 보면 소프트강 문학 문제 그다음에 연계 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아니야. 그 지금 받은 교재요. 아, 예, 받은 교재요. 소프트강 갖고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아, 소프트강도 안쓸 거라서. 예. 왜냐면 일부러 여기다가 소프트강도 집어넣었어요. 안 그러면 이게 네. 또 학교 거하고 필기가 헷갈릴 거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2강이 이제 뒤에 보면 그 연계 문제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사설지 간단하게 넣어놨으니까 일단 근데 연계 문제도 다 하긴 할 거예요. 나중에 네. 문제 하는 거. 아, 연계 문제. 예, 연계 문제 일단 한 세트는 넣어놨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되고 직전할 때도 뭐 간단하게 전체를 다 하진 않겠는데 주요 형태를 가지고 마지막 모의평가 문제 한 정도 볼 겁니다. 작년에 혹시 누가 하고 했어요? 시험 대비? 시험 대비. 모르죠. 네, 제가 선생님들이. 남자분한테 있나요? 네, 남자분이죠. 직전 대비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저는 직전 대비 마지막에 그냥 모의평가를 봐요. 아, 한 시간 정도 안에 한 40분에 50분 정도 모의평가 보고 네. 그거 갖고 이제 해설하고 그게 다 시험 범위 이제 있는 것들 그거 갖고 집어넣고 근데 단어치는 못할 거고 좀 주인학품 위주에서 고전 위주로 한번 넣을 것 같아요. 전체 나누기는 너무 양이 많고 자 처음에 이제 4쪽을 보면 고전시가 2가 나오죠. 일단 고전시가가 처음에 한 6강까지는 문제가 다 쉬워요. 그리고 작품도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요. 근데 이거는 뭐 공부했다는 전개에서 그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그렇군요. 자 이거는 사실 이번에 보기를 먼저 봐보세요. 이번에 보기를 보면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죠. 가에 대한 것만. 정관조공 고려시대의 문인 정서가 유배 생활을 할 때 지은 노래이다. 보기 2는 고려 말의 이재현이 이 노래의 뜻을 풀어 한시로 쓴 작품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오른쪽처럼 한자를 쓴 건데 지금 왼쪽처럼 풀이한 거고 한시는 실제로 내신도 모의고사 나올 때 우리한테 편해요. 한시는 왜냐면 한시가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현대어플이 거의 대부분 해줘요. 아, 풀이했다. 예, 그래서 그 나의 작품도 한시인데 오른쪽 자체를 보면 한자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현대풀이 다 해놨죠 거의. 아. 그러니까 한시가 나올 때는 한자 풀이를 다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한테 현대시처럼 그냥 접근하면 돼요. 그럼 우리한테 조금 복잡한 거는 가사나 시조 작품이죠. 걔네들은 조금 고어틱한 것들이 나오니까. 예, 그런 점도 사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보면 나오죠. 자, 가는 조선정기 악학결을 현장하면서 당시에 전해지던 정가정곡을 한글로 기록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구례시라는 거. 그리고 얘는 구례 종류 자체가 좀 애매한 게 고려가요라고 하기는 하는데 얘가 향가라고 하긴 하는데 향가의 특징이 하나도 안 보여요. 원래는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안 배웠으면 말고요. 안 배웠으면 제가 수업한 게 아니라 모르죠 저도. 왜냐면 이게 향가를 보면 통상적으로 이건 고려가요고 향가의 특징이 좀 보이는 게 이유가 뭐냐면 향가 자체가 4구차, 8구차, 7구차 이런 거고 얘는 고려가요 자체가 되면서 향가의 특징이고 보이는 게 맨 마지막 밑에 세 번째 들으면 아으 또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19창가 갖고 있는 감탄사의 특징이 좀 보여요. 그리고 원래는 고려가요인데 고려가요 자체를 보면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배우죠. 이거 뭔지 기억나시나요? 삼장. 네? 이거 삼장육구 이런 거는 시조고 시죠. 네, 그 시조고 고려가요는 보통 상응고 분야체, 후렴구 이런 정도의 특징이 있잖아요. 물론 모든 고려가요가 딱 여기 맞춘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근데 얘는 연도 안 나눠져 있죠. 후렴구도 안 보이죠. 마지막에 후렴구하고 감탄사는 다른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상응구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얘를 향각에 고려가요. 향가의 특징이 조금 있는 고려시대에 쓴 시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나와요. 이게 모의고사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는데
내신에서는 조금 이제 도전 같은 경우는 각 글의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목이 왜 정가족이냐면 본인 이름이 지금 아까 볼 때 정서잖아요. 과정 이상의 호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자기 이름을 가지고 노래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유배를 간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자기 잘못했으니까 반성하거나 이런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겠죠. 억울해.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을 건데 얘는 후자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뭐냐면 자는 죄도 없는데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나 좀 빼줘. 그러니까 이 시의 목적은 제발 다시 나를 불러줘. 그러니까 다시 이제 숙세란 말 좀 그렇지만 어쨌든 중앙정치 쪽으로 다시 가고자 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원래는 이제 왕하고 약조할 때 잠깐 가 있으면 곧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시를 통해서 왕을 조금 재촉하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중앙정부에 다시 복귀하면 자기를 이렇게 유배 보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가만두지 않겠죠. 너 같으면 너 이유도 없이 감옥 갔어. 그럼 감옥 가게 한 사람을 나중에 딱 만났어. 그러면 괜찮아, 네가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최근 죽이진 않았더라도 소송을 걸거나 뭔가 하겠죠. 이 사람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형태일 겁니다. 자, 처음에 봐보세요. 내가 님을 그리워 울고 있으니 산에 있는 젖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나하고 젖동새를 볼 때 둘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뭐예요? 울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젖동새는 울고 있다고 하면 의인법 자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하고 감정이 똑같으니까 의인법이면서 뭐가 돼요? 그렇죠.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 생각해 볼게. 감정이입은 반드시 의인법이 돼요. 근데 의인법이 꼭 감정이입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안 울고 있는데 얘만 울고 있어. 그러면 의인법은 되지만 감정이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할 거는 감정이입이면 반드시 의인법이지만 의인법이라고 해도 감정이입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싹 다 의인법이야. 근데 하나만 감정이입이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젖동새 같은 경우가 원래한테 수업을 할 때 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쵸? 보통 이거를 한이나 뭐 슬픔하고 연결된다는 얘기를 왜 얘기했어요, 혹시?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본인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한이라고. 네. 왜 그런 거죠? 그 이제 왜 한을 여기 썼는지. 예. 그러니까 한이나 슬픔을 얘기할 때 왜 굳이 젖동새를 갖다 끌어쓴 건지 알 수 있나요? 이 시에서? 이 시에서는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울고 있는 건 알겠는데 유배지 갔으니까 처음에 아예 대놓고 깔았잖아, 유배지라고. 네. 근데 굳이 왜 젖동새도 울고 있어? 그리고 이걸 왜 한의 이미지나 슬픔 얘기할 때 젖동새 써서? 이건 우리가 모르죠. 혹시 들어본 거 있나?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 지금. 그죠? 혹시 뭐 들어본 거 있었나요? 기억나는 거? 누나분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보통은 젖동새나 즉연새나 이런 것들을 한이나 슬픔 많이 쓴 게 중국에 그 선화가 있어서 그래요. 중국에 보면 이제 계모는 뭔지 알죠? 계모라고. 네. 계모 때문에 그 여자의 하나가 죽은 게 있어, 억울하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죽으면서 이렇게 젖동새 자체로 다시 환생했다 이런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화들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도의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거 나오거나 증명 나오거나 그러면 슬픔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지 반드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고전에서는 그렇게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그걸 그냥 써먹는 거라서 실제 젖동새를 끌어온 이유는 그런 배경 자체가 외부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아니며 거짓인 줄 달년호성을 알아줄 것입니다. 그럼 밑에 자녀성은 나오죠. 새벽녘의 달과 별이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실제 사람이 아닌 거니까 신적 의미를 주고 있거나 무속신앙을 주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나의 결백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내가 뭐 한다는 거야?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넋이라도 님과 한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우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기던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누군가의 우김 때문에, 어거지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고 님과 헤어진 거라는 얘기잖아요.
자, 과물도, 즉 과실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무리들의 말입니다. 이 무리들의 말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무리들의 험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무리들은 뭐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이 화자 자체를 유배지로 보낸 사람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한다는 거야? 잘못한 게 없다는 거니까 이 유배 씨는 말 그대로 자신의 이런 억울함 자체를 호소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슬픈다. 님이 나를 벌써 잊었습니까? 그러면 님은 왜 굳이 나를 잊었어? 그럼 님에 대한 뭐도 있어요? 그렇죠. 원망도 있는 거죠. 일본은.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 느끼는 게 이 시는 처음에 그립다, 그 다음에 중간에 밑에 볼 때 슬프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감정을 상당히 잘 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대놓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이마 돌이켜 들으시어 사랑해주세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마 돌이켜 들으시어. 여기 빠져있지만 다시 사랑해주세요. 이런 의미겠죠. 이런 의미잖아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역시 그 소성고 학생인가요? 최윤준 학생 오늘 6시부터 수업인 거 아시나요? 예. 혹시 화작이죠? 아, 엄매인가요? 아, 엄매는 오늘 8시 오시면 돼요. 예. 엄매, 아, 화작은 혼자네요. 혼자. 네, 아, 예. 이 학생이 화작인 줄 알았는데 엄매네요. 아, 그럼 엄매만 한 거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성고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수성고 좀 많았거든요. 저희 한 10명 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네, 화작한 애들도 한 6, 7명 됐어요. 근데 올해는 1명. 엄매도 별로 안 돼요. 엄매도 한 4명밖에 안 돼요. 네. 수성고는 별로 없는데 오히려 지금 많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동원. 동원은 근데 원래 많았고 영국여고 되게 많네요. 네, 동우여고 걔네들이 많아요. 작년에 비해서는 좀 수원여고가 10명 넘었는데 올해는 한 3명 내려요. 뭐 매년 다르니까 그런 거고. 자, 어쨌든 그래서 도로드셔서 다시 사용해주세요. 사실 이거 쓴 건 뭐냐면 이전에는 사랑 받았을 거 아니에요. 205쪽이라면은. 근데 지금 사랑해주세요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처럼 사랑해달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결국 이 시에 뭐가 되는 거야? 이 시를 지은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죠. 님하고 다시 사랑하고 싶다. 아니면 중간에 있는 님과 한 곳을 가고 싶구나. 이런 것들이 이 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는 쓴 이유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서요. 그러니까 상황 배경이 이렇게 잘 나오면 시가 너무 쉽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번의 정안의 기본적인 라인을 그대로 따고 가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자, 그 다음 이제 나를 보기 전에 그냥 2번 문제를 보세요. 이거 문제를 이전에 원장님 풀었으니까 한번 수업할 때 풀었으니까 그냥 같이 볼게요. 이거는 2번 문제 자체가 나를 볼 필요가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 갖고 묻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볼 때도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원래는. 누가 이거 쭉 다 읽은 다음에 이렇게 전합니까? 저는 시험 읽지 말라 그래요, 처음부터 다.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죠? 자, 보기에 보면 나오죠. 매일같이 임생하게 웃기 져져 흡사 봄산에 내가 적통새 같구나. 그럼 자기를 적통새에다가 비유한 거죠. 옳고 그름을 묻지를 마세요. 응당 자녀면서는 알아줄 것이다. 그럼 여기 부분은 뭐 한다는 거야?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시나 앞에 시나 뭐냐면 이 자녀조성은 자신의 결백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자녀성이 이 사람의 결백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를 그렇죠, 어필하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임금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고 빚을 좀 내리면서 얘 잘못 없다고 말을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과 차이점 뭐냐면 과거에는 무속신앙이나 이런 것들 믿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혹시 믿으시나요? 달과 별의 신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혹시 여기에 토끼 같은 거 있다고 믿으시나요?
동심이 없네 사람이. 아 동심이 없어요. 저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1번에 볼 때 가와 다르게 보기는 계절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나오죠. 보기 2에는 봄이라고 해서 두 번째 줄에 대놓고 나왔죠. 근데 앞에 시에는 계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고, 두 번째 보기 2와 다르게 가는 임의 상황을 되돌리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 직접적으로 듣는다. 보기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앞에 있는 가에서는 맨 마지막에 도로 들이켜서 나를 사랑해주세요. 맨 마지막에 잘 나왔죠. 그 다음 세 번째, 가의 화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내용은 보기에서 간결하게 축약되어 제시된다. 왜냐면 내용이 훨씬 더 줄어들었으니까요. 네 번째, 가는 물의 방식으로, 물의 방식 자체가 나온 게 누구였습니까? 이셨습니까? 두 번에 걸쳐 나와요. 그리고 명령적 어조도 묻지를 마 나와요. 맨 마지막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원망의 마음은 보기에는 안 나오죠. 그리고 보기일도 좀 애매해요. 보기일은 두 개가 나오잖아요. 물의 방식이. 근데 첫 번째 물의 방식은 원망이 아니죠. 님에 대해서. 두 번째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음이 나올 때 내신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만약에 물음을 가지고 님에 대한 원망이다라고 틀린 거지만 두 번째 물음 갖고 님에 대한 원망이다라고 나오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음 자체가 두 개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뭉뚱그려서 그냥 물음이 다 님에 대한 원망이야 이러니까 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물음의 순서하고 연결시킬 때는 잘 봐야 돼요. 무조건 아닌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하고 보기 2는 모두 님을 그리하는 화자의 모습을 작품의 맨 처음에 제시하는 구성 방식에 사용된다. 그래서 둘 다 맨 처음 님을 그린다. 그 다음 님 생각에 오게 젖는다. 라고 해서 맨 처음에 잘 얘기했죠.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두 번째 시를 봐보세요. 자, 수학부 중 6점만 나왔는데, 거미야, 부탁하고 부탁하노니 앞길에 거미줄을 쳐두었다가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저 꼬디의 저 나비, 거미줄에 걸리게 해서 허물을 좀 자기의 잘못을 좀 뉘우치게 해줘. 그러니까 여기서 거미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야? 거미는 하다가 뭔가를 부탁하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거미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나비는 이런 거죠. 하자가 뭐 한다는 거야? 싫어. 그쵸. 거미줄에, 이런 거미줄에 걸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화자 입장에 볼 때는 아까 허물에 뉘우치게 하고 이런 거니까 잘못을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얘는 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이 있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미하고 나비하고 또는 거미하고 화자는 별로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나비하고 맞아. 화자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했다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잘못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심한 부분 알수 아니, 알 수 있어요. 심한 거고. 나는 등지고 가잖아요. 세 번째 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얘는 뭐 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죠? 화자를 떠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감히 나를 떠나 그게 잘못한 거야. 이 안에 나온단 말이야 대놓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미줄이라는 거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이거 벌을 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이 나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떠나가는 님을 비유한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이별의 정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시도 이 사람의 잘못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마음도 잘 나오긴 하는데 여기 하나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님이 즉 나비가 나를 왜 떠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떠나는 건 알 수 있는데 떠나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싫어 떠나는 건지 아니면 뭐 공부하러 떠나는 건지 아니면 집에 이사 가서 어쩌고 떠나는 건지 아니면 바람 난 건지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죠? 바람 날 수도 있는 거죠. 살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본인이 바람 피나요? 아, 그런 건가? 바람도 필 수 있죠는 저는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적절한 건데 1번에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적 갈등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나오는데 공간의 이동도 안 보이고 내적 갈등이 맨 마지막과 님하고 못 만나니까 해석도 안 되죠. 얘는 아예 그냥 완전히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희화의 대비를 통해서 이별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여기서 시어의 대비는 맞아요, 사실. 근데 인식의 전환은 없어요. 말 그대로 처음에는 원망했다가 나중에 원망을 하지 않거나, 처음에 원망 안 했는데 나중에 원망하거나, 처음에는 극복 의지가 없는데 나중에 극복 의지가 있거나, 이런 게 전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님에 대한 원망밖에 없으니까 이거 전환이 없지만 대비는 분명히 존재해요. 어디에서? 남이랑. 아니죠. 날아간다와 걸린다. 아. 이 서술어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동하는 건데 하나는 걸리니까 이동이 아니라 멈추는 거죠. 말 그대로 동적과 정적의 대비가 보인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요. 떠나는 자와 남아있는 자.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나비도 대조가 되는 거죠. 근데 거미는 상관이 없는 거고. 세 번째, 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 이미 여기서 틀렸죠. 다른 사람의 말 자체를 인용한 것도 없고 나에서 문답의 형식도 없죠. 문답은 뭐죠? 묻고 답하는. 그렇죠. 묻고 답하는 건데 거미한테 내가 말을 건네긴 해요. 그럼 말을 건네는 말은 맞는데 대화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거미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이 시에서는. 그 다음 네 번째, 반어 있었으면 아까 얘기했겠죠. 반어 없어요. 그리고 세태라는 건 뭘 얘기한 거야? 세상. 그렇죠. 세상을 얘기한 건데 둘 다 세상에 대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나 님에 대한 원망하는 거니까 뒤에 비판적 시각은 맞을 수 있어도 앞에 전제 조건이 안 맞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둘 다 말을 보내는 방식을 통해서 시적 상황에 비롯된 그림이나 원망의 심정을 드러내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에서는 누구한테 말을 거네? 이만. 그렇죠. 님한테 말을 건네긴 하지만 분명히 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나에서도 거미한테 말을 건네지만 거미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니까 둘 다 그냥 말을 건넨다고만 나온 거예요. 정답 5번. 아마 그 얘기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건네는 것과 대화라는 건 다른 얘기다. 뭐 안 했으면 말고. 제가 그분이 수업하는 거는 잘 몰라서. 솔직히 둘이 뭐 수업을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고 제가 원하는 학생도 아니고 아니 똑같은데 별 차이 없어요. 그냥 저 한 살이가 두 살밖에 안 나요. 물론 액면감 다르죠. 액면감 제가 더 전달을 맨날 하지만 애들이 아니고 자꾸 2학년 애들이 선생님 68이죠? 아니 68까지는 아니라고 제가 88이라고 하는데 애들이 안 믿더라고요. 88은 너무 많이 나왔나? 88이었는데 30이잖아. 7, 8 정도잖아요? 안 믿어 애들이. 야 원장님 우리 아빠 뻘이라고 안 믿어 애들이. 그쵸, 안 믿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3번은 이렇게 써있죠. 자연물은 문학의 주된 소재로서 주제 형성화에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자연물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에 처관하여 인물의 정상한 처지를 드러내 사용하기도 하고 자연물과 인간에 대비해서 인간에게 결여된 능력이나 덕성을 지닌 존재로 자연물이 제시되기도 한다. 또는 시적 상황이나 대상,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우의적으로 형성화할 때 자연물의 비트에 표현하기도 한다. 가와나는 이별 상황에서 비롯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자연물의 소재로 활용해 효과들을 표현한 작품이다. 근데 이게 사실 미리 읽을 필요가 없는 게 물론 맨 마지막에 기본적인 아인의 주제를 보여주지만 이별의 상황인 게 너무 잘 보이고 여기서 자연물 자체가 주제 형성화에 사용된 게 너무 다양하니까 이것만 보면 이 자연물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미리 읽을 필요가 없는 선들이에요. 얘는 나중에 이제 보면서 가는 거고. 네 번째 우의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그렇죠. 우의적이란 말이나 우회적이란 말이나 하나만 더 또는 그렇죠. 돌려서 말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말하거나 실제 시험에서 이 네 개는 다 같은 단어예요. 알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 뭐와 연결되냐면 비유하고 연결되는 거죠. 비유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빗대면서 돌리는 거니까요.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러면 실제로 사과 같은 내 얼굴은 여러 가지의 형태죠. 진짜 얼굴이 사과 모양인 건지 아니면 빨간색이나 뭐 녹색이나 뭐 이런 거 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과처럼 맛있다는 건지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번에 보면 산에 있는 적동생을 나는 비슷합니다. 에서 자연물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적동세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유사성은 뭘까요? 운다. 그렇죠. 운다라는 행동과 정서의 유사점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질문 하나. 운다는 심상이 뭘까요? 운다요. 예. 그렇죠. 시각은 안 될까요? 이거 누가 질문해봤어요. 왜 시각은 안 되나요? 사실 시각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웃거나 웃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통상교 시험에서는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청각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우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와 잔을성이 알아줄 것입니다. 에서 인간과 대비되어 옳고 그름을 알아줄 존재로 잔을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 얘가 뒤에 볼 때 아실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얘가 알아준다는 얘기죠. 세 번째, 나에서 거미에게 제 허물을 뉘우치게 해달라고 하는 것에서 거미에게 부탁하는 말을 통해서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시적화의 태도는 뭘까? 부탁의 태도죠. 그리고 상대방, 즉 나비가 혼나기를 바라는 태도가 담겨있는 거죠. 왜 이렇게 울려 소리가? 불쾌하냐? 그렇지 않나요? 왜 이렇게 울리지 이거? 둘이밖에 없어서 그런가? 그때 요새 6명 수업할 때는 별로 안 울렸는데. 그죠? 하긴 아침 시간에도 그렇던데? 아침 시간에 702호에 애들 별로 없어서. 아 그래요? 저번에 연락 잘못 왔던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생각하니까 얼굴이 왜 있나 했잖아. 잘못 왔다.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서. 그죠? 네. 그것도 왜 왔지? 얘가 누구지? 알 수가 없어. 거기도 고3 수업이었어요. 그 시간에는. 저희는 그래 짧은 데 써서 근데 아침 시간에 원장님은 애들이 되게 띄엄띄엄 앉았었거든요. 너네도 앞으로 나오라고 하죠. 맞아요. 근데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앞에 그냥 오자마자 잘려있는 게 있고 뒤에 앉으면 보니까 다 튀어나와. 그럴 겁니다. 아 근데 너무 멀잖아 저희가. 맞죠? 솔직히 6편에 너무 하니까 칠판 그치도 않고 이런데 뭐. 그 다음 네 번째, 꽃에 나비가 있다고 하는 것에서 인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 꽃의 빛에서 우애력을 표현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꽃이라는 거는 절대로 화자 자체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나비가 이미 나를 떠난 상태에서 간 게 꽃이니까 이 꽃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를 얘기한 거죠. 이미 나를 떠나서 만나는 누군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또 다른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님은 이미 바람을 핀 거예요. 멋있는데요? 그죠? 오, 이 사람 나중에 천벌 받겠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발정한 얘기할 때 화자가 여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당연히 꽃은 여자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 사람 동성애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동성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직은 언젠가 네가 살아있을 때 동성 결혼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오면 올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저는 아닐 거니까요. 저는 일단 결혼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저는 그만할 거고 본인은 해야 되는데 혹시 나중에 너의 취향이 아니요. 확고하시네. 이해가서 네. 남자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닌데 우리의 취향이 아닌 걸로. 그들을 존중을 안 하는. 전 제 친구가 만약에 남자 좋아한다고 해요. 거기 안 갈 거예요. 그건 제 눈을 아직 보고 싶지 않네요. 이해는 하지만 그렇죠. 이해한다고 내가 꼭 가야 되는 건 그럴 아니잖아요.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네. 굳이 눈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둘이 손잡기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대요. 자, 그 다음에 5번. 나의 나비가 나를 등지고 날아간다고 하는 것에서 나비가 화자와 이별한 님을 우의절을 표현하는 소리를 쓰고 있으면 알 수 있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그 다음 첫 번째도 다 우의성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내신이 하나 정도 짚고 넘어갈게요. 자, 비유법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직유. 흘러왔습니다. 또 의인. 세 개 더 있어, 세 개. 위나 의인. 자, 두 개 더. 활용법. 활용. 그렇지. 완화. 이렇게 가다. 네, 비유예요. 그 중에 의인만 유일하게 유자 안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신이니까 꼭 기억을 이렇게 혹시 나오면 이거는 이거죠. 이것이 하나 더. 이렇게 내립니다. 알겠죠? 가끔 고3 문제에서도 지금 문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개념이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때 그냥 비유라고 해서 상관이 없는데 지금 나오는데 은이라고 하거나 은 나오는데 의 나오면 당연히 틀린 얘기죠. 상위 개념들은 따로 구분해야 되는 거니까. 가끔 생뚱맞게 막 대꾸 역설 바로 막 튀어나오는데 아닙니다. 걔네들은 스스로
수사법은 표현법과 같은 말인데 표현법에는 포함되지만 중간 때 그런 거 배워요. 비유하기, 반화주기, 강조하기 이런 식으로 배워서 비유 안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 이제 또 넘어가세요. 시험범위 이번 주에 잠깐 나 천천히 할게요. 아니 저 너무 짧아요. 한 달 남았는데 좀. 뭐하죠? 작년에 그래서 제가 수일고 같은 경우는 할 게 없어갖고 그냥 모의고사 뒤에 좀 그러니까 한 중간에 보고 하니까 모의고사 그냥 한 번은 수업할 때 그냥 다 분석해줬어요. 그렇죠. 아니 시험범위 너무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시험범위 자체가 10개긴 한데 화작이 8개인데 뭐 그거 2시간 만에 다 끝났어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진짜 뒤에 변형 문제 하나하나 다 해줬어요. 근데 할 게 없어갖고 문제를 많이 풀었거든요. 예, 문제를 계속 하는 애들이 나중에 지겨워요. 왜냐면 문학문제만 2장 쓰니까 그것도 2개. 근데 지문을 벗어나면 안 내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지문만 갖고 보니까 한 30문제 막 20분 안에 풀고. 연계 같은 거를 봐야 될까요? 이게 시는 그럴 수 있어요. 연계를 볼 수 있잖아요. 소설이 연계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지문 연계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시는 그래서 나중에 이발저만이 있는 시도들 쭉 해서 같이 배우고 하거든요. 근데 시험에 많은 애들은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해서 1등급을 잘 방어하면 좋은 거고. 물론 뭐 1 나올지 2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본인도 수시 갈 거잖아요. 네, 일단. 그죠? 내년에 이거 따고 싶지 않잖아요. 따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올해도 많이 할까요? 이 올해 애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죠. 본인이 올해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줄지 늘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모르니까. 야, 그러니까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복귀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복귀한다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늘린다고 공약을 해놓은 건데 정부에서 그냥 무조건 줄이자니 당연히 그런 엄마들 반발할 거 아니에요. 고선마들 왜 우리 때 죽여! 당장 그렇게 늘어놓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거 이러는 학부제 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애매합니다. 근데 아마 완전히 확 줄지는 않을 거고 일부 조정에서 좀 타협하지 않을까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별 얘기 없어요. 일단 왜냐면 지금 모든 포커스는 한 핵에 있습니다. 네, 그게 먼저 해결돼야지 그 다음 뭐가 해결되죠. 그렇죠. 이 해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3월 중에는 발표 날 것 같은데. 석방 하신 거 아니었어요? 네? 석방 들어가지고. 석방은 됐지만 그건 또 예, 다르니까. 탄핵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요. 그렇죠. 탄핵 문제는 일단 석방하고 그 다음에 탄핵할 거면 재판부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3월 중에 이루어질 거고 만약에 탄핵 들어가면 5월 중에 선거 들어갈 겁니다. 고3애들이 아쉬워하죠. 만약에 5월달에 선거하면 아쉬워할 거 아니에요. 본인 선거를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고3을 위해서도 그냥 연임하는 게 나을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선거를 하는 게 뭐 별로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뭐 내년에 하면 내년이 아니고 다음에 하는 거. 다음에. 저는 처음에 선거할 때 솔직히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그랬어요. 짜증나. 아씨 해야 돼 말아야 돼 귀찮은데. 아니 귀찮은데 이거. 아니 왜냐면 저는 선거날 출근하니까 또 그러니까 들렀다 또. 들었다 또 출근해야 되니까 괜히 노는 것도 아니고 괜히 짜증나더라고요. 자 그다음 이제 어디에 보냐면 8쪽을 보자. 자 3번을 보면 기본적인 형태가 나오죠. 자 거친 사람이 가깝게 여기면서 마음을 공유하는 대상으로 지루함이나 외로움을 달랠 수 있거나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 또는 자연물을 지칭한다. 그런데 시주에서 나타난 것은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발견한 특정 가치를 부각하는 데 필요한 개인 혹은 불특정한 다수 사전적 의미가 아닌 사물까지도 광범하게 포함한다는 데서 특이성을 보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치란 건 당연히 나랑 가까운 사람, 나를 원래부터 아는 사람 이런 거잖아요. 원래 친구에 대한 정의는 뭘까요? 친구에 대한 정의는 오래 있으면서 나랑 가까운 사람 이런 게 한자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근데 여기 설명대로 보면 개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일 수 있고 사물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앞에 시가 3개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개인에 관한 거고 하나는 당연히 불특정 다수에 관한 거고 하나는 사물에 관한 거니까 그건 네가 직접 찾으라는 얘기예요. 약간 불친절하죠. 이것도 친절하게 가는 말 그대로 개인이고 나는 뭐고 나는 뭐야 이렇게 알려주면 좋은데 그건 네가 찾아라 이런 거니까 앞에 자연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찾아라 그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기본적 재성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알려줘도 딱딱딱딱 맞춰서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아니 요 정도면 친절하죠. 자, 그다음 그래서 시조에서 그럼 그래 종류는 가나다 모두 시조란 얘기죠. 덫은 서정적 독백을 넘어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마치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이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장기가 되면서 화자의 정서의 효과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이 4강은 기본적으로 다 가부터 가는 그의 종류가 시조이다. 그리고 다 뭐에 관한 것이다. 것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 것이라는 거는 세 개 나눈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나랑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불특정한 다수일 수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 사물일 수도 있다. 이런 거니까 이건 찾는 거고. 자, 시조는 언제 시작돼서 언제 소멸해요? 고려 중엽 정도에 발생돼서 소멸 시기가 없습니다. 아직도 쓰여요. 그렇죠. 예, 현대 시조도 있어요. 현대의 개념은 언제부터 가요? 보통? 현대 가까이 1980년대 막 이런 애들인데 개화기를 기준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1900 이전에는 고전이고 1900년도부터는 이제 현대로. 예, 현대에서 보면 돼요. 간단한 개념. 물론 미묘하게 정확하게 그게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고전으로. 예.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가보개혁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1894년이니까 시조 자체 우리가 볼 때 보통 이렇게 배우잖아요. 3년 6구 45년 6입니다. 라고 해서 처음에 초장, 그 다음에 중장, 그 다음에 중장 이렇게 phân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통상적 글자 수가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러니까 6구라는 거는 두 개의 구씩 묶을 때 6개의 구가 나오잖아요. 구하고 절정도는 화작이라고 해도 구분할 수 있죠? 그죠? 그건 영어 시간에 하니까 저 화작인데요. 아니 화작은 뭔 상관이야. 그럼 넌 주어 서술을 모르냐? 저 화작인데요.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볼 때 여기만 반드시 뭐 한다? 글자 수를 고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형시조의 기본적이죠. 이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하고 나는 형시조예요. 그게 종류가. 근데 다 같은 경우는 지금 길잖아요. 마지막이. 얘가 이제 사설시가 되는 건데 사설시조는 왜 사설이라는 쓴 거야? 중간에 어디가 길어지는 건데 여전히 시조말을 쓰는 거는 얘도 여전히 세 개의 단어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줄, 5줄 나왔잖아요. 네. 첫 번째 줄이 초장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장인 거고 마지막 한 줄이 종장이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종장의 형태도 세 글자로 고정을 해줘요. 웬만하면. 근데 이건 안 돼 있죠. 이거는 사실 근데 생략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와 같은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제대로면. 그러니까 실제로 세 글자 어느 정도 맞춰준 거예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3장과 종장의 첫수 정도를 세 글자 고정은 사설시조도 여전히 맞춰줘요. 근데 사설 말 자체가 보통 3분의 나가니까 어디 하나 정도나 두 개 정도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래 정도를 볼 때 얘가 먼저 쓰이고 나중에 생긴 게 사설시조 양식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통 사대부가 많이 쓰는 거고 얘네들은 보통 서민들이 많이 쓰는 건데 반드시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당연히 서민들 쓸 수 있고 여기도 사대부 쓸 수 있는데 좀 더 인원이 좀 더 어떻게 나눠진다 이 정도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좀 더 사대가 많고 여기는 좀 더 서민들이 많고 백성들이 많고 근데 어떨 때 이제 선지를 보면 사설시조는 백성만 중심이다. 그러면 그 보조사 때문에 답이 되는 거죠. 백성만 중심이라는 거 아니죠. 백성이 중심이라는 맞아도 백성만 중심이라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런 거 갖고 애들이 낚였어요. 낚인 게 아니라 제대로 안 읽으니까 그렇죠. 원래 그거는 보조사의 쓰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은는 반도까지 받기 얘네들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화장 안 해도 되고요. 제수해도 안 해도 되네요. 그죠? 삼수하면 이제 쫄리죠. 삼수하면 이제 끝장이니까. 그죠? 저희 못하지. 처음부터 솔직히는 선택과목 나눈 것 자체가 이상하시죠. 제가 가끔 제 고3한테 하는 욕 중에 하나 있죠. 야, 독서 연기 말이 되냐? 그럼 문학은 독서 아니냐? 그러네요. 문학도 독서인데? 문학도 독서잖아요. 그리고 독서 교과서는 왜 실제로 그러면 인문사회 과학기술 안 해? 2학년에 배우는 독서 교과서는 독서하는 방법을 위해서 거기 문학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그건 내용 읽기 파악, 심화 확장, 비판을 이렇게 상상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문학 독서도 다르고 수능 독서 다르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독서형을 바꾼 게 몇 년 안 돼요 이름을. 아 그래요? 옛날에 그냥 비문학이었잖아요. 문학이 아닌 게 비문학이니까. 비문학. 그렇게 나눈 게 정상적인데 독서형이요. 그럼 문학은 독서를 안 하고 뭐라는 거야? 아니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용어 자체가 되게 멍청한. 용어만 바뀐 거예요. 용어 자체를 일단 교육부에서 바꾼 거죠. 네. 네, 그거 바꾼 거니까 교육부에 누군가가 되게 멍청한 거죠. 가장 멍청한 건 그거죠. 아니 국어 영역을 왜 굳이 쓸데없이 나눠? 그러면 지금 다시 합친 거 자체가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심지어 영어 절대평가 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 사교육 공감할 거면 수학을 절대평가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진짜 미적 없애는 것 같아요 거의. 아 그래요? 네. 미적이 예전보다 좀 많이 줄어들은. 아 내용이 애들 다 바보로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1 애들 현재에서는 수학 체제가 좀 바뀌어요. 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순서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고. 네, 그래서 수험수투 자체 그 순서가 좀 바뀌게 돼 있어요. 네. 약간 그런 거고. 맨날 계속 바뀌는. 영어 절대평가는 사교 경감하겠다고 해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영어원들이 초등학교만 들도는 고등학교는 사실 경감에 애들 안 다녀요. 고3 때는 보통 영어가 등하고. 왜냐면 등급만 맞추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재수반 애들 봐도 영어 공부를 제일 많이 안 해요. 국어나 수학이죠. 네, 요새는 원래 국어가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는 건데 상대평가니까요. 그렇죠. 그럼 막판에 탄 거 엄청 하고 그런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세요 한번 치면 처음에 나오죠. 동쪽 울타리에 심은 국화 기한줄에 누가 알겠는가? 그 얘기는 뭐야?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줄만 가지고. 아, 그리고 얘가 누가 알겠는가? 그러면 얘가 서리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지 않을까요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그게 맞죠. 서리법이에요. 네. 의문형 어미하고 서리법 구분할 수 있죠. 의문형 어미는 단순 물음이에요. 그래서 아 서리법은 약간 답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누가 기한줄을 아나 결국에는 아무도 기한줄을 모른다는 답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서리법이 되는 거고 선생님이 만약에 뭐 지각한 애한테 너 왜 늦었어? 이렇게 물어본 거는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거니까 그건 단순 의문이죠. 두 개가 분명히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문형 어미는 물음표가 있고요. 서리법은 물음표가 없어요. 뭔 소리야? 물음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현대시에는 물음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고전에만 잘 안 나오는 거고. 그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본표칠 마다하고 한서리에 혼자 피어 있다. 그럼 되게 중요한 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북한은 말 그대로 이렇게 서리가 있어도 뭐 한다는 거야? 피는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서리는 차가운 걸 얘기하는 거니까 통상적으로 꽃이 피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는 존재니까 국가가 뭐가 있는 거야? 미지가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럼 반대로 서리가 있으면 웬만한 꽃들이 피기가 어려우니까 서리는 뭐가 되는 거야? 실현이나 고난이나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그 다음 어쩌면 그냥 감탄사예요. 청고하다는 거는 맑으면서 높은 경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고함이나 고미함이나 고결함이나 청고함이나 다 똑같은 단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높은 정신은 그리고 내 것이 다만 너인가 너가. 그러면 국가한테 내가 뭐라고 했어? 거치라고 했으니까 의인아. 그리고 차단돼요. 사물이 얘기한 게 가죠. 그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국가의 의지에 대한 찬양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거죠. 진짜 친구가 아니네. 둘이 대화 하나도 안 하는데 무슨 친구야. 그죠? 그 다음 김창호배 씨. 검은고 술 꽂아놓고 술 밑에 나오죠. 검은고나 해미파를 타는데 쓰는 단단함, 대나무 만든 채 술대라고 얘기하고 조용히 그렇게 낮잠 들었다. 완전 편안하게 놀고 있죠? 부럽네요. 진짜 부럽다. 참, 뭐 저도 자긴 한데 힘드네. 일주일 내내 일하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죠. 여기 우리나고 나머지 이틀은 와이프가 시킨 일 해야 되고 거실도 청소하고 집 청소도 하고 방도 청소하고 걸레질도 하고 안 하면 혼나요. 밥도 해놔야 되고 와이프 오기 전에 라면도 끓여야 되고 너도 그렇게 살 겁니다. 와이프가 집에 오기 10분 전 오빠 나 지금 10분 전이야. 아이고 와이프는 들으시고 빨리 라면도 끓여야겠구나. 빨리 고기 구이구나.
저는 똑같은 잠옷 사실 겁니다. 슬픈. 아니, 저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저는 와이프가 무서운 게 아니라 무섭기도 한데 와이프가 왕복 하루에 4시간을 거의 가까이 출퇴근하기 때문에 아 제가 경기도로 이사하면서 와이프가 출퇴근 시간이 3시간 40분에서 50분 증가됐거든요. 아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고. 오빠 나 이혼하고 싶어서 너무 간간히 가끔해서 왜 그래? 우리 왜 서울 살다 일로 와야 돼? 돈이 없잖아 우리가. 이런 슬픈 얘기가. 아 물론 서울 좋아요. 좋은데 멀리 살았어. 네, 회사가 대치동이라서 혹시 그 가르치는 일? 그냥 사무실에 대치동 있어요. 네. 대치동이라고 하니까. 누구를 가르치는 건 저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저를 가르치는 것 같고 네, 직원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직원들을. 아 사장은 아니에요. 사장은 아닌데 병원만 사장 명함 갖고 다녀요. 네, 월급 사장이니까 어차피 지분은 없어요. 지분은 거기는 회장이 있겠죠. 그냥 회장이 자기가 일처리에 귀찮으니까 하나 그 월급 사장 갖다 놓고 그냥 계속 부려보는 거 같아요. 아 그래도 대단하시네. 월급 사장이 뭐예요? 맨날 전철 타고 다니는데 힘들게 10시에 출발해. 그러면 집에 오면 11시 한 45분 됩니다. 12시 안 오면 다행이에요. 와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 수원이 생각보다 교통도 되게 불편합니다. 갑자기 뭐냐? 여기 여기서 강남 가는 버스가 또 없어요. 수원역에서 제대로. 그리고 수원 1호선 이제 띄엄띄엄 가잖아요. 저희 애들도 되게 모르는 게 니네 세교역 알아? 몰라요. 수원역 다음인데 아 수원 애들이 수원을 잘 안 벗어나요. 네 저도 잘 알아. 네, 이 안에 화서역 중심으로 놉니다. 수원역도 잘 안 가더라고요. 수원역 놀 게 없어요. 근데 가보면 놀 게 없어요. 거기 뒤에 시장 있고 앞에 무슨 뭐 그 애경백화점 뭐 이런 거 하나 있잖아요. 전라도 거의 다 많이. 네, 거기 잘 안 가던 사람들. 다 요즘에 다 스타트네요. 그렇죠. 스타필드가 많이 좋아졌죠. 자, 두 번째. 차림문에서 개가 지느니 반가운 내 친구가 오는구나. 아이야, 점심도 하려니와 외상탁주를 내어라. 그러면 친구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간단하게 술 한잔 하겠다 이런 거니까 개인. 이게 개인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친구에 대한 반가움 이게 주제잖아요. 그리고 하나 알 수 있는 거 아이는 내가 말을 건네는 대상이고 끝나는 거예요. 둘이 대화하지 않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이만 불쌍하죠. 왜? 밥 준비는 아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마 집에 있는 뭐 머슴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이었으면 아니라고 하지 않고 아들하라고 했을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 어와 세상에 있는 번님이야. 나왔네요. 세상에 있는 번님이라는 거는 결국은 딱 한 명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나왔죠, 정말로. 부귀공명을 하늘하지 말아라. 부귀도 뜬금이고 공명은 풍진이라. 그럼 문장 구조를 의도적으로 뭐뭐는 뭐뭐에 뭐뭘 뭐에 맞췄죠.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귀는 뜬금과 똑같고 공명은 풍진과 똑같다니까 각자 음료도 될 수 있죠. 그렇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 아, 칠판 작으니까 좀 불편하네. 그죠? 쟤 있으면 뭐해. 통계사 갖다 놔야지. 그지?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이거 수원 지역의 특징인 것 같아요. 수원 지역은 큰 칠판들 많이 쓰고 옆에 다른 동네 가면 요새 다 빔 쓰거나 전자칠판 많이 써요. 맞아. 봤어요. 근데 수원은 칠판을 많이 쓰는. 그래서 가끔 더 신기하네. 이번에 회차는 칠판 써? 신기하네. 애들 물어봤는데 칠판 쓰는 회사 없다는데 우리 회사는 칠판 써. 다 바뀌어. 근데 앤틱한 맛이 있지 우리는. 전통의 맛이 있지. 맨날 닦아야 되지만. 네, 약간 그렇게 전자칠판 편한데 원장님 전자칠판 좀 해주세요. 영상 보시면 전자칠판 해주세요. 이런 거죠. 자, 기기를 여기다 뭐에 비유했냐면 뜬구름에 비유했죠. 그리고 뒤에 분명 자체를 승진하다 비유했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부귀공명이었는데 이 부귀공명은 어디서만, 즉 어느 장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특세죠. 왜냐면 부귀라는 게 부하고 귀하고 공적이고 명예이고 이런 거니까 이런 건 다 사회성에서만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귀는 뜬구름 같다. 그 얘기는 뭐야?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동할 거고. 그 다음 풍지는 뭘 얘기하는 거야?
바람과 먼지니까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귀공명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거는 어차피 유한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형태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들 사는 전에 내가 먼저 사라질 거니까. 왜 평생 사실 거예요? 평생 못 살아요. 어차피 우리나라 나이 60몇 살이면 정년 은퇴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알바도 안 돼요, 잘. 그죠? 한 500살 살아도 편의점 알바 힘들어요. 나이만 들고 아마 안 받아줄 거라서 죽지도 못하고 배고픈데 맨날 힘들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으로 약을 구하려고 하던 진시황도 여산에서 한때기에 푸른 무덤이 되었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신선되려 하던 한 무대도 분수의 가을바람에 백발만 휘날렸다. 그 여기서 백발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늙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젠가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진 황제라도, 한 무대도 황제예요. 진시황도 황제고. 그러니까 둘 다 최고 권력자들을 의도적으로 비유한 거고, 최고 권력자들도 결국 늙은데, 그리고 사라지는데, 뭐하러 그런 부귀공명만 추구하는가. 이거 딱 봐도 가난한 사람이 쓴 거네. 가난한 사람 이런 거 왜 쓰겠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진시황은 두 가지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불렀죠. 또 하나. 아시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거니까. 또 하나는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사는 사람이 이상하네요. 그게 이제 외부에서 오랑캐가 온다 해서 쭉 해놨는데, 네, 2대 때 바로 망했죠. 그래서 관광지수이겠죠? 잘했네. 관광지수 좋은 거 많잖아요. 그죠? 잘 썼어. 중국 가면 여기 꼭 가야 돼요. 네, 가서 사진 찍으면 볼만해요. 우리는 딱히 뭐 중국은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공도 밑에 있죠. 일반사에 투영되는 공평하고 바른 도리라니 백발이요. 못면하사 것은 그 길이다. 우리 같은 초로 인생 아닌 얼굴 못하게 됩니다. 초로 인생이라는 거는 풀과 이슬 같은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풀잎에 있는 이슬은 언젠가는 뭐 할까요? 사라지죠. 사실 되게 빨리 사라지죠. 새벽녘에 있다가 아침에 좀 지나고 해 뜨면 딱 사라질 거니까 어차피 유한한 인생이니까 놀고 무엇하게 된다. 그냥 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너무 부귀공명 같은 거 추구하지 말고 적당히 조금 놀자. 왜? 인생은 이런 것만 추구하기에는 유한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개가 주제가 다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제라는 게 안 맞는 상태가 되는 거고. 1번 적절한 건 가하거나 상대방에게 요청한 말의 방식. 근데 가에서는 상대방 자체가 나오긴 하지만 말을 건네진 않죠. 근데 나에서는 아이한테 밥 준비하라고 하니까 요청하는 거죠. 이게 얘는 절반짜리 정답이에요. 2번 가하거나 모두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근데 가에서 묻고 답하는 방식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처음에 누가 알겠는가? 근데 실제로 국화 자체를 자기는 뭐예요? 혼자 피고 얘를 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답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나는 아예 아니죠. 왜냐면 뭘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예 안 맞는 게 뒤에 화자가 부정적 상황은 가하고 나 절대 없습니다. 차라리 부정적 상황이 있는 거는 국화죠. 근데 국가는 화자가 아니잖아요. 왜? 시련 자체를 당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갖고 있는 상황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대상하고 화자는 다른 거니까 화자가 부정적이라는 거는 모를 수밖에 없죠. 세 번째, 가하거나 모두 청각적 인식을 활용하고 있다. 근데 가에는 청각이 없는데요? 나에는 청각이 있어요. 걔가 짖고 있잖아요. 헐헐 그러면 청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절반씩은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네 번째, 나는 타인이 한 말을 인용하는 건 안 나오죠. 타인이 나오긴 하지만 아이는 말하지 않으니까 인용할 게 없죠. 마지막, 가는 상반된 이미지를 대비하고 있다. 가에서 상반된 이미지, 서리하고 봄결, 따뜻한 거하고 추운 거 대비되고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나에서는 대비가 없고. 자, 그 다음 2번.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다의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거스러서 운명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로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긴 세월 속에서 수명의 한계를 인식하며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한다.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는 결국은 초로 같은 인생이니까 죽을 거고 무덤으로 갈 거고 늙어질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세 번째, 인생을 헛되고 무상한 것에 여기기에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생각한다. 헛되고 무상한 것, 이거를 4개의 현자성으로 만들면 볼까요? 인생 무상.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인생 무상이 맞죠? 인간 자체가 유한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하지 말라는 거야.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인간에게 일어나는 노화 현상에 대해서 누구나 겪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결국 홍대도 늙고 우리도 늙는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마지막, 역사 속의 인물은 나왔지만 이들의 행적을 거론한 것도 맞지만 그들의 본보기 삼지는 않았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늙는 사람들이야. 이것만 얘기했지. 쟤네들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도 또 따라가야 돼. 우리도 불사약 구해야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불사약이 있으면 누군가는 지금도 살아있을 겁니다. 불사약이 어디서 세상에. 그러면 그게 신이잖아요. 신은 없어요. 그 주변에. 신은 칠개 있겠죠. 다른 소설에 있거나.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일본의 가해벗은 자연물을 벗으로 인식한 것으로 자연과 동화된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어 비현실 세계를 향한 화자의 동경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간에 보고 있는 세계는 현실 세계죠. 북한이 현실 세계에 있고 북한 자체가 비현실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현실 세계를 동경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비현실 세계를 향한 동경이 나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은 현실에 보고 있는 북한의 의지를 찬양한 것 뿐이니까 비현실에 대한 동경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비현실 세계 자체를 지향 자체를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에게 이 북한은 어떤 존재일까요? 의지를 가져가죠. 참 아까 얘기했듯이 나에게 북한은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찬양하는 대상. 또 하나는 내가 이걸 찬양하는 건 얘가 그만큼 긍정적인 거니까 자기의 본보기로 삼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점점 들어가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정답은 나온 상태로 나눠볼게요. 2번. 나의 것은 화자가 친숙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지루함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화자가 마음속으로 만나기를 바라던 대상이다. 그러니까 얘가 오면서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는 거잖아요. 만약 싫은 사람이면 꺼지라고 하겠죠. 아니면 아이야 나 없다고 해. 이러거나 그런 거죠. 세 번째, 다이머츠는 불특정한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화자가 자신이 처한 속세의 현실감에서 깨달은 인생의 가치를 전환돼서 보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번님들 자체한테 내가 인생은 어차피 유한한다. 이걸 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 가해버츠는 화자가 가지고 싶어하는 내면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 가해버츠는 그렇죠? 나해버츠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형성화 되어 있다. 이 사람이 여유가 있다는 거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금 놀고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 가해버츠는 인격을 분리한 사물을 지칭하는 방식. 그래서 아까 의인화가 들어가서 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다해벗은 청자로 설정되는 방식. 그쵸? 번는내라고 부르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말을 거내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작가의 사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적 장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각자 하나는 사물이고 하나는 사람이니까 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원이 들어가니까 입체가 많죠. 생명과 입체를 볼 때 면이 하나면 입체가 아니지만 면이 두 개면 복수가 되면 입체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북청가. 그렇죠? 이건 좀만 쉬었다 할게요. 오늘은 2시간 수업하는 거 알죠? 여섯 번째는 시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얘는 일단 글의 종류는 가사입니다. 보통 시인데 이렇게 길게 나온 게 가사밖에 없잖아요. 사실 거의 작가 자체가 거의 배울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현대어플이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지금 한자로.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휘풀이 자체가 없을 정도로 한자를 거의 해석했기 때문에 얘는 고전의 느낌 자체가 잘 안 나요. 어떻게 보면. 자, 그 4번의 보기를 보면 나오죠. 한번 봐보세요. 북청가는 작가가 이주판사 서기순의 비행을 고발하는 상소로 올랐다가 반대파에 의해서 한경도 명천으로 유배된 체험을 다루고 있는 장편 유배 가사이다. 그러니까 원래 더 길어요, 내용이. 근데 이건 중간에 많이 생략해 놓은 거고. 작품에 남긴 작가의 두 가지 의식은 풍류에서 오는 흥취와 사대부로서의 체면을 얘기하는데 유배 생활의 고난과 비애를 그리기보다는 작가가 누리고 있는 여유로운 생활과 기생, 군생활과의 애정 사이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배 생활을 가볍게 다루는 것에 대한 사대부의 비난을 의식해서 겉으로는 풍류 생활을 거부하고 반성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여기서 하나 끊어서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실제 2, 3의 유배 생활은 굉장히 편한 거죠. 편했는데 너무 편하게 놀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눈치 줄 수 있으니까 나 그렇게 편한 거 좋아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를 쓰거나 소설 쓰거나 이게 사대부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거지 자기 혼자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 라인은. 자, 한편 북종가는 기행가사의 구성을 보여주는데 유배지로 가는 여정에 따라 보거나 들은 경험을 기록하고 화자의 주관 적법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는 유배적인 내용을 하면서도 기행적인 얘기도 한다. 그러니까 유배라는 것 자체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어요. 통상 기행문의 특징은 뭐죠? 기행문의 특징. 경건과 감사. 이 세계에서 그래서 여행만 경로하고 보고 들은 거 감상 이런 것들이 각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이런 걸 보여주면서 두 가지 보여줘요. 하나는 풍류에 가는 거. 풍류라는 얘기는 결국 뭐 한다고요? 뭔가를 즐긴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볼 때 이제 사대부의 측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풍류를 즐기는 거고 어떤 부분이 자기의 측면을 드러내는지만 좀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시를 보세요. 가사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희중하고 운율 자체가 서로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도 뭐 한다는 거야?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의 음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음수율이 뭔데? 글자 수를 기초적으로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게 보통 한 줄마다 보면 자원모 형태를 맞춰주기 딱 좋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좀 짧게 함축적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시를 쓰는 거고, 그 다음 좀 길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가사 쓰는 겁니다. 시대 자체가 같은 시대에 거의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 라인들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도하고 가사는 정형시일까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게 그럴 것 같다니 당연히 그렇잖아. 정형식이 뭔데? 형식을 미리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가사라는 형식이 있고 시라는 형식이 있으니까 정형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형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외형들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형식을 네 밖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이거의 반대가 뭔데? 사유식.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뭐 하는 거니까 형식을 정하는 거니까. 외형의 반대는 왜들? 왜? 자기가 직접적으로 정하는 거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이런 고전과 연결된 게 나올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규칙적인 운율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규칙적으로 뭔가 미리 정해놓은 거니까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보면 유배지라는 게 잘 안 느껴져요. 시안에서 크게. 자, 본관과 초면이라. 본관과 초면이라는 얘기는 처음 봤다는 얘기죠. 이 사람과. 서로 인사를 다한 후에 본관이 나에게 하는 말이 있다. 김교리. 그래 김교리가 누구야? 나겠죠. 화자 자체가 과거의 김교리였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름이 교리는 아니잖아요. 이번 유배 죄 없이 오는 줄을 북한수령이 아는 바고 온 백성이 네가 여기 오는 걸 물었으니 조금 더 슬퍼하지 말고 나와 함께 놀자. 그럼 여기서 공간 자체가 이렇게 김교리 자체를 볼 때 이렇게 뭐하고 있는 거야? 위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초면이지만 기본적으로 김교리한 사람이 이전에 뭐 했는지를 공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보통 유배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감옥을 실제로 가는 건 아닌데 누군가의 집을 또는 방 하나를 빌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누구 내려갈 거고 유배할 거니까 네가 준비해놔. 이미 그 사도가 백성중 한 명한테 그걸 이제 집을 빌리라. 네, 집 빌려주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동네 자체가 뭐 부유하거나 또는 뭐 풍년이야. 그러면 얘도 유배 가서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반대라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이라는 게 없어요. 감옥은 딱 몇 년에 처음 낙방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몇 년만 있으면 되는데 이건 임금이 불 때까지 계속 있어야 돼요. 만약 임금이 까먹어. 뭘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애매하죠. 그래서 가끔 애들이 물어보는 게 그럼 도망가도 되잖아요. 아니 범죄자인데 어디 도망가? 그러면 이거 타령하고 똑같은데 그죠?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반역밖에 안 되네. 임금이 한 거를 반역하면 어디 갈 건데, 그죠? 가려면 저기 바다 넘어가서 저기 태평양 가야죠. 그런 거 아니면 방법 없습니다. 자, 그다음. 자, 악공기생 답을 오늘부터 좀 놀자. 그러나 이내 몸은 유배온 사람이라. 꽃자리에 손님 대접 기생풍류 무엇이냐? 이게 결국 뭐 한다는 거야? 체면. 그렇죠. 체면을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까 듯이 비난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나 뭐야? 깨끗한 사람이야. 나 부정적인 사람 아니야. 이거 일부러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아마 뒤에서 놀 겁니다. 그죠? 실제 뒤에서 논 얘기 나와요. 기생들과. 왜 아까 기생들과 풍류적인다는 얘기를 분명히 보기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았으면 이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기에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나올 겁니다. 자, 일일이 물리치고 혼자 앉아 소이라니 경내의 선비들이 나의 성을 듣고 배우기를 청하며 하나 오고 두세 오니 60명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기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기억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긴글이 화자의 학문에 대한 이런 경제는 어떻다는 거야? 못다는 얘기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배우기 청한 거지. 얘가 일자 무식이야. 그럼 얘한테 왜 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 왔으니까 우리 좀 이번에 배우자. 이런 정도의 학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원래 도덕성과 학문은 공부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범죄자가 그래도 학력이 높거나 충분히 공부 잘할 수 있잖아요. 다른 얘기니까 두 개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죠. 범죄자지만 강의하는 사람이 있죠. 한국만서 사실 뭐 성범죄만 아니면 강의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도박, 만약에 보복하거나 불법으로 청탁하거나 이래서 걸렸어. 그래도 어차피 학원 강의를 할 수 있어요. 학원에는 왜 성범죄는 안 되잖아. 성범죄는 좀 이건 근데 너무 넘었죠. 그건 안 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면 강의 다시 하는 것 자체를 제재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 책 끼고 와서 배움 청하고 글재 내어 골라달라고 나에게 부탁하네. 북한의 수령관장 군인들만 보다가 인간, 즉 나의 명성을 듣고 한다고 달려준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 내가 유배에 온 데는 군인들은 많은데 학문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움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올 때 이제 이렇게 배운다는 얘기죠. 자, 근데 내일을 생각하면 남을 가르칠 공부가 없다. 근데 실제 남을 가르칠 공부가 없다는 거는 자기가 얘기하는 거지만 외우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면 겸손한 거죠, 사람이. 나름대로. 쉽게 얘기하면 아인슈타인인데 저 물리 못해요. 오히려 걔가 물리 못하면 누가 물리 잘할 거야. 겸손한 거지 그러면. 그치? 물론 아인슈타인 이럴 수 있죠. 전 독일어 잘 못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독일어는 잘하겠죠, 그 사람인데 대신 이제 학문적 독일은 좀 다른 거니까. 자,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 사람들의 정을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 그래서 밤낮으로 그들을 끼고 앉아 글로세어를 보냈구나. 글로세어를 보냈다는 건 그들을 잘 가르쳤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고향이 생각나면 시를 짓고 심심하면 글을 외우니 변방의 외로운 몸이나 시와술에 마음을 붙여 문 밖으로 안 나가고 편히 나를 보내다. 나왔죠, 대놓고. 그래서 이 사람 유배인이 왔지만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어. 술은 누가 듣겠어? 공간이 보내줬겠지. 그리고 사람들하고 지금 이렇게 시를 짓고 놀고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편한 정신 자체와 마음은 갖고 있고 육체도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가을바람에 놀랍게니 변방산에 서리가 왔구나. 서리는 무슨 계절로 얘기돼 있어? 가을. 서리는 겨울이 아니에요. 네. 통상적으로. 그리고 앞에 너무 대놓고 가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자, 남쪽 하늘 바라보면 기러기가 처량하고 북방을 굽어보니 오랑캐 땅이로구나. 기러기는 무슨 계절일까요? 여기 상황을 보면 가을이죠. 지금 가을바람이잖아요. 왜 이러세요? 미리 일꾼에 얘기한 건데. 그리고 기러기는 철새이기 때문에 원래 가을 얘기할 때 보통 기러기 많이 써먹어요. 기본적으로. 자, 개가죽 상하이는 상놈들이 다 입었고 조밥피와 기장밥은 주민들의 양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유배지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상놈들이 있는 그러니까 머슴들이나 노비들은 그렇게 개가죽으로 된 것들을 입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은 조밥이나 피자나 기장밥들을 먹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보면 대꾸 맞춰놨죠. 모모는 모모이 모모하고 모모는 모모이 모모한다. 문장 구조를 일부러 맞춰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전을 보면 의인, 대꾸,
서리 요 정도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사람들도 표현법이라는 것 자체의 기본 개념을 갖고 있었던 얘기예요. 충분히. 자, 그 다음 공간의 큰 은혜와 주인의 정성으로 신락 같은 인의 목숨이 한 달 만을 보존했네. 그러면 네 은혜는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몸이 이른 곳이 신선의 동굴이다.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신선의 동굴을 어떻게 가? 그러니까 신선의 동굴을 같이 느껴지는 거지 진짜 신선의 동굴 간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벌써 이 사람 신선되게 여기 있으면 나도 여기 가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선의 동굴을 갔다고 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평생의 인연으로 신선계에 자칫 안겨 바람에 붙인 듯이 이간경을 보는구나. 연전봄이 지난 후에 선연을 따라가니 연화봉의 절바위는 하늘에 쏟아 있고 배바위 서책봉은 눈앞에 솟아 있고 이것도 의도적으로 데리고 맞춰놨죠. 그 다음 생황봉, 보살봉은 신선의 동굴이네. 이 얘기는 생황봉이나 보살봉 같은 이런 봉우리들이 있고 그런 곳에 신선의 동굴처럼 보이는 자연들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자기도 왠지 신선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신선세계에 들어온 거니까. 진짜 완전히 편한 패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매형은 술잔을 들고 만장을 한 곡조를 다 부르고 분상을 앉은 모습 분명히 꽃이르구나. 이거는 뭐냐면 분산월이 꽃이라는 게 아니라 꽃처럼 아름답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아까 분산월은 나왔잖아요. 기생이라고. 그러니까 기생들하고 지금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생하고 풍류를 즐기는 부분이 여기 A범이 되는 거예요. 자, 오동나무 검은고에 금실로 줄을 매어 대 쪽으로 타는 모습 거동도 곡거니와 가냘픈 숨결 끝에 오색이 영롱하구나. 자, 너의 거동 보고 나니 분명히 엄하여도 반할 뻔 하겠구나. 반할 뻔 하겠다고 얘기하면 사실 반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생 분산론 자체를 외모를 보고 예뻐하는 겁니다. 외모 지상주의죠. 그죠? 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볼 때 마음만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아니면 마음도 얼굴이 이쁜 애하고 결혼하고 싶어? 당연히 후자가 되잖아요. 물론 걔가 너를 선택할지는 아직 알 수 없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마음은 진짜 예쁜데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 그건 결혼 불가. 극복이 안 돼. 사람은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조금 필요해요. 그죠? 최소한 자기 눈에는 쌍욕 튀어나오거나 주먹질 안 하고 싶을 정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자마자 막, 이러는데 이거는 마음만 착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자, 그 다음. 미인 앞에 영웅연사 없다는 말은 역사책에도 있다. 그 얘기 뭐야? 미인 앞에는 다 누구나 영웅이나 열사가 되기보다는 미인한테 빠진다는 얘기죠. 자기에 대한 변명이에요. 자, 내 마음 단단하나 너한테야 큰 소리 치겠는가? 안 친다는 거지. 본 것은 큰 병이요. 안 본 것은 약이런가?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니네를 보니까 무슨 큰 병 자체가 걸릴 정도로 참 빠져들어. 병에 걸린 것처럼 빠져들으니까 약간 상사병 같은 겁니다. 일종의. 자, 2000리 변경에서 단정한 몸으로 귀양살이 자란 것도 모두 다 내 덕이로구나. 앙금의 연주를 끝낸 후에 절절히 내려오니 산승의 음식을 보고 깨끗하고 향기롭구나. 이튿날 돌아오니 회당대에서 놀던 일이 전생인가 꿈속인가. 사실 전생도 아니고 꿈도 아닌데 너무 잘 놀고 좋은 곳이니까 꼭 전생이나 꿈속에서 놀고 온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해외여행 갔는데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 밥도 맛있고 바다도 깨끗하고 막 그랬는데 집에 딱 오면 왠지 꿈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다시 가고 싶고 그런 느낌인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잘 모르겠네요. 그런 바다 국내도 있습니다. 있기는 여수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깨끗해요. 물이. 네. 근데 이제 인천 가면 까매요. 꾸정물을 막 걸레바닥 꾸정물 쭉 빨아놓은 것 같아요. 갯벌이 많으니까 계속 거기는 물 더러워요. 진짜로. 여기서 여수 4시간이면 갑니다. 제가 올해도 1박 2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중간 어릴 때 자주 와가지고
아 자주. 오, 우리 가족은 1년에 여행 한 번 가면 땡. 연행주가 서로 안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만나요. 주기가 짧다는 게 아니라 보통 가면 였었나요? 보통 그런 데 아니면 부산 이런 데가 좀 별만한 게 있는데 요새는 저도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몇 달 안 됐는데 생각보다 뭐 편리하다는 건가? 삶이 정말 없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아트 뭐 이런 갖고 뭐 미술 갖고 이렇게 뭐 써본 거 뭐 있는 거 있는데 아트 뮤지엄인가? 그런 거 있어 갔는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놀고 왔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이거 망하지 않나? 아, 너무 없으니까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고 물론 제가 2시 정도에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저희밖에 없었어요. 끝나고 나올 때까지 사람이 많이 없긴 없구나.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정말로.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옛날에 막 갈 때는 사람 되게 많아갖고 엑스포 막 끝나고 얼마 안 될 때는 막 사람들 막 기다리고 막 이랬는데 그럴 때가 없더라고요. 저는 또 술도 안 먹고 그냥 운전해야 되니까 술 먹으면 부담스럽습니다. 1박 2일은 다음날 못 일어나요.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우동도 가자는데 술 먹으면 우동도 먹고 그럼 또 처맞고 와이프한테 밟힌다 또 처자네 저거 씨 그러고 막 이렇게 때문에 가족여행 가면 점수 안 먹어요. 왜냐면 운전 저밖에 안 하니까. 저 와이프는 저를 기사 써먹기 위해서 아예 면허 따지 않아요. 난 오빠 난 면허 안 따. 왜? 오빠가 운전하는데 내가 멀었다? 거의 머슴이네 내가. 이런 느낌. 자 그다음 이튿날 그래서 돌아와서 꿈속처럼 느껴지고 하늘 끝 나그네가 이럴 줄 알았던가? 흥이 다해서 돌아오니 순우를 불러 분부한다. 순우는 누구냐면 그냥 노비예요. 그러니까 노비의 조금 상급 노비를 불러서 분부하네. 칠보산에서 유산 때는 산에서 놀 때는 이런 뜻이에요. 유산이라는 게 놀자 써서 공간이 보내기에 기생에 데려갔으나 돌아가 생각하니 호사스러 불안하다.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지휘하라. 그럼 이 부분도 사대별 체면을 얘기하는 거죠. 또 비난을 의식하는 거고. 선비만 데리고서 시집고 술을 마시니 청산은 그리 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 그림 되어 종이 위에 단청된다. 이것도 지금 의도적으로 데리고 맞춰놨죠. 그 얘기는 뭐냐면 청산이 그리 되어 술잔에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자연에 몰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 그리고 맨 마지막 군산의 고운 모습 꿈에서 깬 듯하다. 결국은 뭐해? 자연은 즐기고 있지만 선비하고 놀고 있지만 군산어는 그립다. 살짝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시만 이렇게 짓고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시만 이렇게 짓고 이거 군산 옆에 있는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이거? 페인트 아니야? 카메라 없고 이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제가 크게 보면 2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유배지에 있지만 뭐했어? 유배지에서 이렇게 풍류 자체를 즐기고 있는 거죠. 끝! 이게 끝이에요. 요거 외에는 크게 얘기하는 게 없죠. 자, 근데 문제번 한번 볼게요. 적절한 건데 가는 상대에게 공감하는 말하기다. 김규리 이번에 유배 죄 없이 오는 줄 다 알아. 너가 이렇게 오니까 다 슬퍼해. 그럼 공감하는 거죠. 실제로 유배지 온 사람이 기쁘지 않을 거니까 슬플 거고 우리도 네가 이렇게 온 게 슬퍼. 공감이죠 정확하게. 맞아요 이건. 근데 나는 자신의 입장에 공감 요구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불안해. 기생도 오지 못한 게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비난을 의식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절반 정도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가는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며 이해하는 말이다. 근데 너 유배지 죄 없이 왔어 라고 얘기하면 상대는 잘못이 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의 잘못을 덮어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네가 죄가 없다는데 무슨 잘못이 있어? 탈락. 나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변호할 말이다. 근데 자기 잘못한 거 나의 얘기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안 맞아요. 그 다음 3번째 가는 상대가 처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말이다. 아니죠. 유배지를 빼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다. 근데 지금 얘네들 오지 못하게 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거 명령만 하는 거니까 자기가 뭐 상황을 회피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 4번째 가는 상대를 위로하며 행동을 권유하는 말이고 나는 자기가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는 그들을 부르지 말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에요. 그 다음 5번 가는 상대의 변화를 촉구한다. 아니죠. 상대를 위로하는 말이니까요. 그 다음 나는 자신의 행동에 근거를 들어 방어하는 말이다. 이건 맞아요. 왜? 과거에 분명히 불안하니까 지금은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럼 과거에 불안한 거를 근거 삼아 지금은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1번하고 5번은 절반 정도의 정답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 문학을 할 때는 내신 안 할 때도 저는 선지 다 설명해요. 문학은. 비문학은 안 하죠. 비문학은 그냥 질문 들어온 것만. 그 선지만 왜냐 다 못하니까. 그렇죠. 시간이 얘들 질문도 안 하죠. 과학 질문해봐. 안 하네요. 모의고사 질문하고 있으면 해봐. 안 해요. 이거 아무도 질문 안 해. 그래서 모의고사 3개를 정말로 2시간에 처리해요. 아무도 질문 안 하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하나씩 해줘요. 하나씩. 우리 왜 질문 안 하지? 내가 싫은 건지 질문 안 하다고 해야 돼. 무서워. 나보다 원장님 더 무서워지네. 네, 원장님 착하고 선하고 그죠? 얼마나 좋아. 그치? 사람이 참 착해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겠죠? 그죠? 자 1번 이번에 1번 보세요. 수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화자에게 백문청하는 선비들이 많아진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기억에 보면 60이라고 해서 수가 나왔죠.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 오고 둘이 왔는데 60명이 됐어요. 그러면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선비들이 많아지는 것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흰경 유배지의 생활을 배려받으니 이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 니은에 나타나는 비유, 신락 같은 나왔죠 비유. 네. 그리고 흰경 유배 생활을 배려받고 있다. 큰 은혜를 본관이 내려줬고 이 내가 빌린 집의 주인이 나를 정성으로 모신다. 이렇게 했으니까 두 명한테 내가 배려를 받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디귿. 대꾸를 사용해서 경탄하는 자연의 경관을 리듬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근데 디귿 자체가 대꾸인 건 아까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대꾸가 있으면 리듬감이 있는 건가요? 맞죠. 왜요? 반복. 그렇죠. 문장 구조가 반복된 거니까 모든 대꾸는 무조건 운율이 돼요. 기본적으로. 운율이라는 것 자체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볼 때 운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반복이에요. 이런 반복 형태를 보통 시험과 반복되거나 아니면 글자 수 자체가 반복되거나 아니면 뭐하거나 구조 방금처럼 이런 구조가 반복되거나 아니면 음보가 반복되거나 또는 음성 상징어 같은 걸 통해서 반복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일 많죠. 통상적으로. 자, 그 다음 네 번째,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어서 분산원의 빼어난 고등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이건 아까 4번에 너무 잘 봤죠. 분산원을 자체를 이 사람이 좋아하는데 무슨 마음을 안 뺏겨? 이 마음 다 뺏긴 거잖아요. 4번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리을 자체를 볼 때 이렇게 말하죠. 너의 고동 보고 나니 분명히 엄하여도 반할 뻔하겠구나. 그럼 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탄형 어미는 맞아. 맨 뒤에 반할 뻔하겠구나 라고 나왔으니까 영탄의 형태도 반은 맞지만 뒤에 부분이 안 맞죠. 그래서 이게 감탄형 어미를 사용해서 분산월의 빼어나는 거동을 보고 반할 뻔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바꿔줘야죠. 자, 성능 나왔죠? 미음,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화자가 대접받은 음식에 대해서 만족감을 생성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미음에서 나타나는 감각은 두 가지예요. 향기롭다, 청각이죠. 후각이죠, 후각. 그리고 정갈하다,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눈을 보는 거니까 시각이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수 형태의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A에 대한 인식으로 적절한 건데 A는 이 사람이 뭐하고 있어? 편안하게 기생들과 술 마시면서 노는 모습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위크를 바탕으로 A에 대한 화자 인식이죠. 근데 이런 날들이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볼 때 뭐처럼 느껴요? 꿈만같이 느껴진다 라고 말하죠. 그럼 답이 3번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나머지 한번 1번, 2번부터 가볼게요. 선비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도움이 되기를 값진 경우 여긴다. 근데 이건 놀고 있는 거니까 선비의 바람직한 삶과 전혀 관계없죠. 바람직한 삶이라는 거는 학문 정리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분산을 배려한 귀한 기에서 산책 유념할 수 있었던 특별한 기회를 여긴다. 분산을 배려한 게 아니라 분산을 보내준 본관에 배려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본관이 보내준 기생들과 함께 어우러져 흥겹게 보냈던 아늑한 순간으로 여긴다.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엄한 군명인의 큰 병 없이 편안히 귀양산에 했을 때 원동력이 여긴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병이 얘기할 때는 군단한테 빠진 병을 얘기한 거니까 안 맞고. 마지막, 뛰어난 자연의 경관을 즐기면서 벗들과 함께 이것까지 맞는데
역사 왜곡은 안 했죠, 이 사람이. 뒤에가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에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유배온 사람을 인식하며 악공기생 다 부르라고 하는 본관의 말에 대해서 기생풍류 무언하시냐라고 반응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풍류생활을 거부하는 거죠. 왜냐면 기생을 물리치라고 얘기한 거니까. 두 번째, 화자가 유배생활하면서 시화술에 마음을 붙이며 편히 나를 보낸 것은 유배생활의 고난과 비애보다 풍류와 여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쵸? 시화술에 마음을 붙인 편히 있는 것 자체가 고난과 비애가 없는 삶이니까 풍류와 여유가 있는 삶이 되는 거니까. 세 번째, 화자가 유배지에서 본 모습을 개가족 상하에는 상인들이 입고 있고 조각과 피탁 기당 부분은 주민들의 양식으로 쓰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 자기가 뭐 한 거야? 본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견문에 관한 거죠. 그래서 뒤에 보고 들은 경험 대신에 견문에 나왔대요. 같은 말이니까. 여행 경로, 보고 들은 거, 느낀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화자가 분산원에 앉은 모습을 꽃에 비유해서 순우에게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분부하며 다른 기생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분산원과의 애정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기생이 못 오도록 분부하라는 건 분산원도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분산원만 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맞잖아, 뒤에가. 그래서 이게 못 오도록 분부하며 다른 기생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풍류생활 자체를 위의 형태를 볼 때 거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일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바꿔야죠. 아니면 사대부의 체면을 생각하고 비난을 의식하는 행동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정답 나왔죠. 그 다음 마지막. 화자가 칠보산에 유람 후에 호사스러움을 경계하며 선비만 내려서 시를 짓고 술을 마신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대부의 비난을 의식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가 뭐한다? 기생들을 멀리한다. 이런 거죠. 왜냐면 보통의 사대부들은 뭘 추구해야 돼? 사대부들을 가지고 있다가 한문정제를 하는 거 했죠. 이거 말고 또 뭘 해야 돼?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교적인 거를 해야죠. 이런 유교를 지내는 거죠. 유교는 뭐뭐 뭐죠? 이미지. 이상하게 하시고 뭐 하는 거야? 지각체라고 해도 그냥 아예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참 간만에 듣는 얘지. 아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거나 부모에 대한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뭐 지도자계를 지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유배지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할 거야? 얘 계속 있어야 돼 여기. 이런 식으로 밖에 인식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반성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시를 지는 게 아까도 얘기했죠. 분명히 누군가에게 보이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 유배지에서 그렇게 편히 즐기는 게 아니야. 솔직히 나 반성도 하고 있고 솔직히 나 지금 할 일 똑바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빼줘. 그게 목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유배지 가 있을 때 아무리 편하다 그래도 이게 집보다 편하겠어요? 아, 집이 편하죠. 아니, 감옥이 아무리 편하면 무슨 감옥이 편해? 내 집이 편한 거지. 그렇죠? 거실보다 내 방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게 있죠. 하나 하기 좀 애매하네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금요일날 같이 할 거고, 시간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거나 뭐 하는 게 있으면 걔는 모의고사 제가 따로 설명을 또 할게요. 네. 시험범위가 아마 모의고사가 다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학교에서 분명히 모의고사 중에 뭐 문학만 이렇게 정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 들어가는 거는 일단 변형 문제 이제 올해 거면 올해 거 변형 문제 지금 작업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했으면 방향 한다는 거는 한준다는 얘기예요. 뭐든 해줘요, 뭐든. 네. 어쨌든 한 세트는 다 만들어줘요. 감사합니다. 전 되게 착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뭐 하나